자, 이제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연산 증폭기. 이 연산을 영어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제 연산 증폭기 그러면은 오퍼레이션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명사에서 이게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보통 많이 부릅니다.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OP하고 그다음에 뒤에 AMP 이것만 이제 따로 또 이렇게 해서 OP 앰프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 증폭기라는 말보다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OP앰프입니다. OP앰프. 자, OP앰프가 연산 증폭기입니다. 자, 아직 그 OP앰프를 포함하는 회로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바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OP앰프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프리리미너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OP앰프는 연산 증폭기다. OP앰프다. 자, 능동회로 소자이다. 전압 소스에 대해 전압 제어되는 전자소자 장치이다. 입력 신호에 대한 가산, 증폭,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산이라고 그러고,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증폭기다고, 그래서 이제 연산 증폭기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산 증폭기, 수학상의 연산을 실행하기 위해 설계된 능동 소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능동 소자는 두 개였어요. 두 개. 전류원, 전압원. 자, 전류 어떤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소자, 전압원. 자, 이것은 어떤 전압을 공급해주는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연산 증폭기도 능동회로다. 능동회로 소자이다. 그러니까 수동회로는 주변에서 전압을 주면 전류가 결정이 되고, 전류를 주면 전압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거기에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 주변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어떤 전압이나 전압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결정해 주는 거라는 의미에서 보통 이제 수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제 능동 소자의 반대가 되는 수동 소자가 저항이었죠. 네, 저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능동 소자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소자. 그러니까 전자 소자이죠. 전자 소자. 그래서 보면은 자, 핀들이 지금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에 5, 6, 7, 8 이렇게 이제 핀이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뭔가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OP앰프를 이제 사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이제 8개 핀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물론 모든 OP앰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OP앰프가 이런 건 아니고, OP앰프 중에 어떤 특정한 OP앰프를 뭐 전형적인 OP앰프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냥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를 갖다가 요 내부에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내부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2번 여기 있고, 3번 여기 있고,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1번,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7번,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8번은 뭐 여기 없네요. 8번은 no connection. 8번은 그냥 아무런 역할도 안 한다. 여기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봤더니 자,
inverting input, non-inverting input, inverting input이나 non-inverting input이나 둘 다 input이에요. input. 자, 여기다가 뭔가 입력해주는 신호는 여기하고 여기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은 여기네요. 요 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출력이네요. 그러니까 OPMP는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고 삼각형의 한쪽 꼭지에서 나오는 거가 아웃풋이고, 여기 아웃풋의 반대편에 있는 여기 면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단자 두 개가 나와서 이 마이너스라고 쓰인 단자하고 플러스라고 쓰인 단자에다가 뭔가 입력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V 플러스, V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단자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단자. 자, 그래서 이제 양전원, 음전원, VCC 플러스 VCC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V다. 그러면 여기가 보통 마이너스 10V. 여기가 만약에 5V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5V.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여기하고 여기 그 반대되는 극성을 가지고 크기는 똑같은 그런 전원을 보통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네요. OPMP. 자, 이게 VCC, 여기도 VCC. 자, 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라운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VCC를 10이라고 그랬어요. 10V. 이것도 10V.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이게 10V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0V입니다. 여기는 0V. 여기는 0V. 자, 이게 0V. 그 다음에 여기가 높고 낮고 해서 10V.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V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V.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V가 여기로 입력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0V이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서 10V. 그럼 여기가 10V가 되겠네요. 여기가 10V가 되고 여기도 10V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는 똑같이 10V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0V, 여기는 플러스 10V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자, OPMP에다 전원을 공급할 때 방금 전에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플러스 10V, 여기가 마이너스 10V 이런 식으로 전원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출력은 여기 10V인데 출력은 아무리 커봐야 10V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V에서 플러스 10V 사이에 출력만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다가 해준 여기 전원 이하로만 여기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출력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V1, V2가 있었어요. 이게 V1을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원래 OPMP는 그렇게 이렇게 다 있었네요. 제가 지웠었던 거네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보이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반전 입력, 여기가 플러스이니까 비반전. 다시 얘기하면 반전이 없으니까 플러스니까
비반전이죠. 비반전 입력, 반전 입력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사이의 전위차 전압, 요 사이의 전압 다시 얘기하면은 V2 마이너스 V1이 요 OPM 프로의 입력 전압이에요. 입력 전압. 네. V2 마이너스 V1이 이게 입력 전압입니다. OPM 프로의 입력 전압. 이걸 이제 VD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고, 자, 여기 VD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A하고 VD. 아하. 그러니까 요 사이 전압이 A배가 되어서 여기에서 전압이 이제 나오게 되네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R체로 저항이 하나 출력되는 쪽에 저항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출력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는 이제 V2-V1 저기 입력이에요. 입력. 근데 입력 단자 사이에 전압이 저항이 하나 있네요. 입력 단자 사이의 저항.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력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력 저항이 있고 여기에 출력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요 사이 전압이 이 OPM프에 입력이 되고 이 OPM프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입력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입력에다가 A만큼의 A배가 되어서 여기 전압이 공급이 되고 그거가 출력 전압을 통해서 여기 V제로로 출력이 됩니다. 네. 이 A를 우리가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 이득. 전압이 이제 볼티지죠. 볼티지. 이득 게인이에요. 게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티지 게인. 자, 전압 이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제 여기 오픈 루프 개방회로 오픈 루프 볼티지 게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픈 루프이라는 거는 그럼 오픈의 반대가 클로스드죠. 클로스드 루프. 이제 클로스드 루프 게인하고 오픈 루프 게인은 달라요. 이 클로스드 룹하고 오픈 룹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지금 이 상태는 오픈 룹이에요. 오픈 룹. 클로스드 룹은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하고 여기 입력 사이에 뭔가 전압을 통하든지 아니면 뭐 커패시터를 통하든지 뭔가 회로가 있어요. 여기 회로가 있으면서 출력 부분하고 입력 부분이 어떤 회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은 이건 우리가 클로스드 루프라고 그래요. 그런 거가 없다. 출력하고 입력 단자들을 뭔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가 없다. 그러면은 오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 룹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입력 단자하고 출력 단자 사이를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이걸 이제 클로스드 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태를.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요 사이에다 전압을 주게 되면은 그 전압에다가 곱하기 A가 되어 가지고 출력 전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OPM프의 등가 회로입니다. 등가 회로. 그러니까 이제 OPM프에 관련된 어떤 회로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 회로에서 전압이나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그 OPM프를 이렇게 바꾸어 주면은 자, 이거하고 요거 실제 OPM프는 이런 거 안 그려주죠. 안 그려주고 실제 OPM프 회로는 그냥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 입력 단자하고 출력 단자에다가 뭔가를 입력 단자하고 출력 단자에다가 뭔가 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도 뭔가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둬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회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 회로를 우리가 이제
이 회로를 풀어가지고 뭔가 전압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방금 나온 것처럼 이 원래 OPMP라는 게 이런 등가 회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한 가지 이제 이 회로를 OPMP 회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한 가지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OPMP 관련된 회로를 다 풀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회로 이론에서 1학기, 2학기에서는 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이렇게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풀어도 되고, 그다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OPMP 회로를 풀 텐데 그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OPMP 등가 회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정말로 이 등가 회로를 사용해가지고 OPMP 관련된 회로를 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 그걸 하느냐 하면은 단지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그젬플에서만 우리가 이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OPMP 회로를 풀 거고 그 이그젬플 외에는 전부 다 이 등가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한 거를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RI도 있고 여기 R 제로도 있고 여기 A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OPMP의 특성은 바로 요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RI, R 제로, 그다음에 A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 개만 알면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는 거니까 그 외에는 다 아는 거. 우리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의 OPMP들은 이 A가 10의 5승에서 10의 8승이에요. 자, 엄청나게 큰 값이죠. 상당히 큰 값이에요. 상당히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1볼트가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10의 5승짜리다. 우리가 사용하는 OPMP가 A가 10의 5승짜리다. 그러면은 여기가 1볼트면은 여기에 10의 5승 볼트가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1볼트인데 입력에다 1볼트를 이렇게 해줬더니 10의 5승 볼트가 출력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출력이 10의 5승 볼트가 나올 정도 하려면은 우리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된다 그랬죠. 인버팅 전원이 있고 넌 인버팅 전원이 있었는데 그게 넌 인버팅 전원은 10의 5승 볼트, 그다음에 인버팅 전원은 마이너스 10의 5승 볼트를 해줘야지 출력에 그만한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회로가 어떤 그 OPMP가 이렇게 넌 인버팅 전원에다가 10의 5승, 인버팅 전원에다가 10의 5승에 마이너스한 거, 요렇게 이런 전압을 가해가지고 여기에 10의 5승 볼트가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실제로 그런 OPMP는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전압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OPMP는 실제로는 물론 이제 아주 잘 만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정도 하는 OPMP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못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봤더니 이게 이건 10의 5승에서 10의 13승 오hm. 이게 상당히 큰 저항입니다. 이 정도면 큰 저항이에요. 자, 이제 그냥 크다고만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웃풋 레지스턴스 10에서 100 오hm.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작은 저항입니다. 여기 자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은 RI하고 R0를 비교를 해 보면은 한 10의 4승 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땐 10의 4승.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10에 11승이나 돼요. 그러니까 Ri가 R0에 비해서 엄청 크다. 또는 반대로 R0는 Ri에 비해서 엄청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그냥 Ri는 굉장히 크고 R0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볼티지. 여기 나왔습니다. VCS가 보통 5에서 24V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죠. 여기 이제 이 인버팅 전원, 넌 인버팅 전원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4V, 이게 24V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출력될 수 있는 전압이 보통 마이너스 24V에서 플러스 24V 정도 보통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아이디얼. 이 아이디얼이라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이라는 뜻이죠.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상태, 굉장히 좋은 OPMP는 오픈룹 게인이 무한대다. 이 무한대라는 무한대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크다. 예. 아이디얼한 거는 정말 무한대고요. 이상적인 거는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인풋 레지스턴스도 무한대이다.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0이다. 자, 이게 레지스턴스가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오픈이라고 그러죠. 오픈. 네. 이게 이제 그 개방이라고 그랬어요. 개방. 자, 이게 저항이 0이다. 이건 우리가 숏이라고 그랬죠. 숏. 단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선이 이렇게 그냥 끊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한대는. 네. 그러니까 저항은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이건 마음대로 전류가 1A를 해주면 1A 그대로, 뭐 0.1A면 0.1A 그대로, 아무런 전압이 필요 없이 그냥 전류가 마음대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력, 자, 요 저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 이거는 여기가 그냥 지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OPMP 이상적인 OPMP라면은 여기가 그냥 이렇게 지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상적인 OPMP라면은 여기가 그냥 이런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점점점 약간 좀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하겠지만, 네, 점점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얘기로 가까워집니다. 자, 괴환, 피드백. 자,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력이 입력 쪽으로 연결되는 걸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아까 클로스드 룹하고 오픈 룹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클로스드 룹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출력이 입력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출력이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우리가 클로스드 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그게 피드백. 자, 그런데 여기서 부괴환이라고 또 해놨어요. 괴환, 피드백에다가 부를 더 붙여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클로스드 룹, 그러니까 출력이 입력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돼도 되고, 뭔가 회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도 되고, 입력이 되는데, 입력이 우리가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거든요. 요 입력 중에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출력이 입력 쪽에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클로스드 룹이 되는 거를 우리가 여기 부괴환이라고 합니다. 자, 출력이 OPMP 단자에 반전 입력 단자에 연결이 되는 거를 우리가 부괴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오픈룹 이득은 무한대,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개환이 됐을 때, 그러니까 클로스드 룹이 됐을 때의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몇 배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패룹 이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룹 이득. 네. 아까 이제 오픈 룹 게인 있었고, 그게 이제 10의 5승부터 예를 들어 10의 뭐 10몇 승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패룹 이득은, 자, 그렇게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면은 출력이 입력으로 연결이 되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이 개인이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룹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런 OPMF 회로를 풀기 위한 어떤 사전 지식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봤더니 패룹 이득은 개방룹 이득 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궤환 회로, 그러니까 피드백, 다시 말하면은 클로스드 룹 회로에서는 이게 패룹 이득이 오픈 룹 이득 A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맞는 얘기이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OPMF 출력 전압의 크기 한계는 VCC. 자, 이게 전원이라고 그래서요. 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24볼트까지 정도 보통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24볼트하고 마이너스 24볼트, 요걸 이제 연결 보통 해주는, 이 정도까지 연결해 주는데, 자, 아까 우리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원래대로 하고요. 자, 이겁니다. 여기 바로 이 자리.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24볼트가 되게 해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24볼트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지금 여기가 전원이라고 그랬어요. 전원.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V 플러스, V 마이너스. 요 전원이에요. 전원. 인풋하고 전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입력이에요. 입력. 여기는 전원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입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값은 여기 값에 의해서 여기 값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에 얼마만큼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전압을 이거하고 이게 결정을 해줘요. 최대값을. 최대값 이하에서 이 아웃풋을 결정해 주는 거는 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V0가 출력 전압이거든요. 출력 전압은 아무리 커봐야 VCC다. 얘기 됐죠. 그다음에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VCC다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VT 값이, VT가 아까 A가 곱해져 가지고 VD가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기울기가 A예요. 이게 기울기가 A. 자, 그러니까 VD에다가 기울기 A만큼이 곱해져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은 여기에 있는 값들은 A 곱하기 VD입니다. A 곱하기 VD.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작아지거나 값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값이 커져다가 계속 이렇게 커질 수가 없고, 커지는 최대 한도가
VCC 전원 플러스 전원.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쪽으로도 마이너스 VCC까지만 작아질 수가 있고 더 이상 작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이 OPMP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네요.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관계,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요 이제 처음으로 이 OPMP가 있는데, 자, OPMP 회로입니다. 이게 드디어. 자, 여기 OPMP가 있고, 그다음에 비반전 입력, 반전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원이 이렇게 전원 단자가 있는데, 전원 단자는 표시 안 해뒀어요. 여기 전원은 우리가 뭐 필요한 어떤 값을 우리가 적절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미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원, 인버팅 전원, 넌 인버팅 전원은 표시를 안 해뒀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는 OPMP이고, OPMP 주변에다가 저항도 하나 이렇게 또 여기 했고, 여기도 또 저항을 했고, 여기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여기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OPMP 주변에다가 저항, 전원, 그다음에 어떤 선들 해가지고 OPMP를 중심으로 한 어떤 회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풀어가지고 V0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아라 하는 거가 요 문제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V0 요 전압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전압, 이런 것들이 다 구해져요. 이거 하나만, 여기 전압만 하나 구하면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 또 설명이 더 있습니다. 이게 이 OPMP가 이건데, 이 OPMP의 특성을 다 여기 이제 조건으로 줬어요. 야, 봤더니 오픈룹 전압이득, 이게 2 곱하기 10의 5승이다. 자, 이게 아까 우리 A라고 그랬던 거가 2 곱하기 10의 5승이었어요. 자, 여기 있죠. 요거가 2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뜻이고, RI가 2메가옴. 이거가 2메가옴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55옴. 네. 이런 이제 값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OPMP 관련해 가지고 다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에 50 이런 값들, 그다음에 이게 2 곱하기 10의 5승. 요거 세모 이렇게 둔 거는 이게 OPMP라는 의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세모를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OPMP의 등가 회로는 이거하고 이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모는 그냥 OPMP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기호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모 요거를 없애버려도 되겠어요. 이미 등가 회로가 딱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회로가 바로 이겁니다. 요 세모를 없애버린 거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실제로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가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OPMP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조금 더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이 세모가. 네.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라운드로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10kΩ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VS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0kΩ 이렇게 돼 있는 회로네요. 네, 예. 여기다 그려놨네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에다가 딱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딱 그려놓은 거,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가 바로 이거입니다. 네. 네. 자, 이거는 지금 요 세모 안에 있는 이거하고 이걸로 바꿔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풀어서 이 V 제로가 얼마인지 해보면 되겠네요. 이거 그럼 이제 우리 예전에 했었던 이제 회로 푸는 회로 해석법을 쓰면 돼요. 회로 해석법을 쓰면 되는데 회로 해석법 우리가 아는 거가 노드 해석하고 메시 해석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노드 해석, 메시 해석을 배우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OPMF 회로는 노드 해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그때 했었어요. 네. 그 당시는 노드 해석법을 써가지고 OPMF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노드 해석을 써서 OPMF 회로를 푸는 걸 안 했어요. 말만 해보고. 자, 이제 바로 이 노드 해석 공부할 때 우리가 그때 했었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OPMF 회로는 노드 해석법으로 풀어야 된다. 메시 해석법으로 푸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서야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노드 해석법을 써가지고 요 V0를 한번 구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 문제 자체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V0를 구하는 이 회로 해석, 노드 해석법을 써서 V0를 구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